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째입니다. 공연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달 전 0.88이었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24까지 올라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한 달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의 80%가 수도권 발생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6.9%인데 대부분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델타형 변이 검출은 23.3%로서 전주보다 증가하였으며 알파형 검출인 13.5%보다 높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주요 집단 사례는 총 18건이 신규 확인되었고 알파형이 7건, 델타형이 11건이었습니다. 주점이나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동일 연령대 간 발생한 감염이 또 다른 유행을 전파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지인 또는 동료에 의한 전파 비율이 기존의 23.8%에서 4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감염 패턴은 주로 지인, 동료들 간의 접촉과 모임을 통한 전파가 있었으며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0시부터 교육과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선 13일부터 운수 종사자 등 다중 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자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해졌죠. 첫날 현장은 어땠는지 김진재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식당에 모여 밥을 먹던 사람들이 서둘러 밖으로 나옵니다. 다른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에 오후 6시가 임박하자 서너 명씩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매장을 나서는 겁니다.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어긴 채 여전히 오후 6시 이후에도 3명 이상 무리지어 다녔습니다. 3인 이상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원래는 알고 있는데 따로 가려고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잠깐 얘기하고 지금 먼저 가려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되지만 정부는 방역을 위해 퇴근 후 야간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저녁 시간 길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번화가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43분인데요.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길거리는 많이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헌팅 포차와 클럽 등의 간판은 모두 꺼져 있고 식당과 카페 매장은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매장에서 밥을 먹는 손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뉴스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손님들이 싹 줄어요. 시장 보러도 많이 안 나오니까 어차피 여기는 줄거든요. 이미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유행과 영업 제한 조치로 길거리에서는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고 있는 상황.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자 식당과 의류 매장 등 상가 전반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저녁에 직장인들도 그렇고 2명만 만나서 이렇게 뭐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코로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내놨겠지만 저희 같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너무 힘든.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4단계 시행 2주간 방역 고삐를 바짝 당긴다는 계획. 유례없던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으로 밤 시간 길거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자체도 방역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시환 은평구 보건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현재 은평 지역 확진자 상황 어떻습니까? 7월 2주차에 하루 일평균 확진자가 18.8명입니다. 이게 그 전주가 12.0명이었는데 약 7명 정도가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들어서 7월 1일부터 12일 사이에 지금 185명이 발생을 하였고, 이런 정도의 발생이라고 하면 지난 그 12월에 422명 한 달에 발생하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서 7월에만 하면 478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대 사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은평 같은 경우는 50대가 24.3%로 오히려 20대보다도 50대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20대인데 22.2%, 다음이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방역 조치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거리두기 그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7월 12일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간에는 4인 이내만 모임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2인 이내로, 그다음에 야간에 다시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한 것으로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까지 올려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조치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를 조기에 받으실 수 있게끔 임시 선별 검사소 추가로 한 곳을 더 구파발역 쪽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역천역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운영 시간을 연장을 해서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휴일에도 09시부터 18시까지 선별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찾아가는 이동 형태의 선별검사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에서 집단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 이동팀이 나가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은평구의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백신의 수급 상황 부분은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해서 백신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긴 한데 대체로 수급 관계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타구나 서울시 등에 약간의 여유분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은평으로 그걸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받게 되면, 그리고 향후에는 7월 26일부터 50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40대 연령층의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평구는 빠르면 9월 말 정도에 1차 접종이 70% 이상 접종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시환 은평구 보건소장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GTX-A 연신내역 지하 공사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공사장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13일 낮 3시쯤 은평구 불광동 GTX-A 노선 연신내역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지하 25m 공사 현장. 발파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씨가 충격 방지용 고무 매트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7명이 발파 작업을 했는데 1차적으로 먼저 화재 진화를 시도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소방서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7명이 바로
다 대피를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연신내역 일대가 오후 내내 매캐한 연기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발판하고 나서 한 30분 뒤에 연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나는 여기서 뭘 소각을 하나 그랬는데 안 나던 연기가 나니까 뭐 놀래기는 이제 소방차들이 오니까 좀 놀랬죠. 불은 3시간 만인 오후 6시 10분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의회 제284회 임시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당초 9일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사흘로 단축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한 뒤 1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합니다. 주요 안건은 부실공사 방지,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관련 등 조례안 10건과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2건, 응암 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등 의견 청취안 2건 등입니다.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에 이어 3번째 추가 접종까지 하면 면역력이 최대 10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화이자 제조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60%에 육박하는 데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번째 추가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신이 동나는 바람에 사전 예약이 15시간 만에 중단된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조금 더 발품을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